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론은요,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추린 다음에 글에 접근하되 정보가 흩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다 잘 봐야 된다. 잘 읽어야 된다. 결국 읽을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읽을 줄 모르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읽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논리적인 비약에 주의해야 될 텐데요. 항상 모두 절대 이런 단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사는 그 어떤 독해 문제에서도 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의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텍스트를 좀 보면서 이런 정도의 제시문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정도를 읽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은퇴를 위해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파이어족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직장과 독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신캥거루족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장기 불황이 지속되자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인 요인이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냐? 그렇죠. 파이어족, 신캥거루족, 그리고 니트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세부적인 내용의 어떤 표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고, 그렇다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나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뭔가 지금 어떤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해내고 있는 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방식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삶의 방식, 니트족, 파이어족 이러한 족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역시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니까 이 또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해서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시문 보시면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토대로 유추하는 추론 방법입니다. 즉,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물, 대기,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구 말고 화성에도 물, 대기, 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와 화성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결국에는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있다라고 했고, 화성에도 그게 있다라고 했으니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뭘 추론식이나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내용적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되는 것이죠.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론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답으로 고를 수 없는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추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정된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를 합쳐나가는 추론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시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게 기존의 고정된 요소이죠.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이 대립하는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그를 통해 체질을 고려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체질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체질에 맞게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마무시한 추론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그저 제시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선택지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추론도 있는데요. 제시문 안에 뭔가 빈칸 뚫어놓고 괄호 뚫어놓고 이 안에 어떤 문장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죠. 실제로 빈칸 추론 문제는 앞뒤 문장을 꼼꼼히 살피며 힌트를 얻는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 이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결정합니다. 표현의 유사성이 아니라 내용적인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을수록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가 가깝다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수록 문장과 문장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국 괄호 앞문장, 괄호 뒷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괄호 앞문장이나 괄호 뒷문장만으로는 정답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어느 게 답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하게도 정보량을 조금만 더 확보하시면 정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를 빨리 풀려는 마음 때문에 괄호 앞문장만 읽고 어떻게든 정답을 골라내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답을 고를 확률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쓴 시간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고요.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정보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읽었을 때 실제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더라. 그리고 그렇게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진짜 정답을 맞춰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문제마다 느껴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그 세밀하고 미세한 문제에 대한 감각이 길러진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